드디어 공매도 3차 청원까지 성공을 해서 오늘 날짜인 10월 20일부로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심사 진행 단계가 나오는데 위원회 심사 이후에는 이제 본회의 심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정부로 이송해서 처리 통지까지. 지금 공매도라는 주제로 무려 세 번째 청원이 성공을 한 건데 아마도 이렇게 동일한 문제의식에 의해서 똑같은 주제로 청원이 릴레이식으로 성공을 한 사례가 대한민국 최초가 아닐까. 근데 여기서 끝나느냐? 길지 않은 기간 안에 네 번째 공매도 청원 성공 소식이 또 들릴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은 이제 리스트를 보면은 오늘 성공적으로 위원회에 회부가 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 및 공매도 제도 개선 후 재개에 관한 청원을 포함해서 9개의 청원이 리스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성공한 청원을 빼면은 이제 8개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 1페이지를 보면은 4개가 보이죠. 2페이지로 넘기면은 5개가 보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더 성공을 해도 네 번째 공매도 청원이 한 번 더 정부로 이송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 9개가 끝이 아닐 수도 있죠. 계속 릴레이식으로 이어질지는 이제 국회와 관료들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처럼 제대로 처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갈수록 이 분노와 불만이 심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정부나 정책단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전혀 느낄 수가 없고 오히려 국민들을 우롱하는 듯한 부실한 내용의 이제 공매도 개선책이 최근에 나왔었죠. 개선될 조짐보다는 오히려 문제점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민들이 공매도 문제에 얼마나 진지하고 개혁을 갈망하고 있는지 이 청원 상황판만 봐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바처럼 정치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하는 신용만 하고 4월 총선까지 버티자라는 식으로 계속 제자리 걸음만 보여준다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가 청원을 넘어서 대국민이 단합하는 현상을 목도하게 될 수도 있다. 정말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국민들은 공매도 제도를 빨리 바꾸라는 것이고 국회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면 일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개선안을 수정해서 제시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 한시적 금지도 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는 희망적이다라는 스탠스는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의지와 집중력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절망보다는 희망에 더 가까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 제도 한시적 금지를 한 직후에는 언론에서도 좀 이상하게 떠들었고 또 반신반의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이제 한국 증시에서는 만약 불법 공매도가 사라진다면 이라는 가설의 테스트 베드라고 봤을 때 충분히 한국 증시가 견조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테스트 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전에도 불법 공매도가 금지였었던 과거에 코스피가 3천 이상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법 공매도가 이제까지 한국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번에도 공매도 금지와 맞물려서 한국 증시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2024년을 맞이하는 한국 증시의 긍정적인 면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고금리라는 전 세계적인 동향 때문에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축소가 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신사업이나 성장성 측면에서는 이제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긴 했지만 대한민국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 희망을 볼 만한 근거들이 또 몇 개가 보입니다.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수출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다라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정학적으로 중국과의 교류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먼저 대외 의존도 측면을 보면은 이제 무역 수지가 굉장히 좋은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냉각된 관계도 바닥을 쳤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먼저 수출입을 보면은 수출입에 관련해서 제가 가장 신뢰하고 참고하는 자료가 수출입 동향이라는 자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달 발표한 자료인데 현재의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수출입 동향을 분석한 20페이지 정도의 자료고요. 투자 판단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 뭐 증권사 리포트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차원에서 발표된 자료고요.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썼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팩트에 근거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를 먼저 보면은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수출의 위기라고 경상수지의 적자폭이 늘어난다라는 이제 소식이 줄을 이뤘다면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보시면은 이제 경상수지가 올해 2023년 3월부터 흑자를 전환했는데
2023년 4분기 현재도 상승세의 힘을 볼 수가 있고요. 고금리 기조의 세계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한국 기업들은 수출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고 오히려 상승세라는 것이 한국 증시에서 가장 큰 호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초에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표를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은 이제 서비스 수지를 제외하고는 다 플러스로 급등을 하는 모습을 표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서비스 수지가 연속적으로 유일하게 마이너스인데 서비스 수지는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이제 중국 여행 계획이 돌아와 줘야 되는 것이고 중국 여행 계획이 돌아오려면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고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려면 먼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되는 건데 지난주에 역사적인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평가는 엇갈리지만 어쨌든 미중 관계가 바닥을 친 거는 팩트가 아닌가. 무작정 중국을 때리던 미국의 스탠스가 이제 무역 제재를 세부적으로 조정을 하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좋아질 일만 남겨놓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이야기는 뒤에서 좀 더 하겠습니다. 다시 수출로 돌아와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전년 대비로 봐도 그렇고 전월 대비로 봐도 그렇고 수출은 좋아지고 있는 게 확연하다. 고로 10월 수출은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무역 수지는 5개월 연속 흑자 기조 유지, 20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 그리고 흑자 동시 달성. 여기서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을 했다는 것은 이제 대세적으로 점점 수출 금액이 줄어들었다가 전월 대비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대중국 수출이 3개월 연속 100억 달러대를 기록했고 수출 감소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퍼센티지로 보면은 23년 1분기에 44.6%, 2분기에 34.7%, 3분기에 34.8%, 그리고 10월 25일 기준 2.9%로 감소율이 드라마틱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국마저도 턴어라운드 한다면은 진짜 한국 주식 기대해볼 만하겠죠. 어쨌든 대중국 수출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한국 밖에서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이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때문에 고유가 등의 이제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 흑자를 유지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수출의 골든 크로스로 연말 연초까지 우상향 모멘텀이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서 1등 공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증감률에서 이제 세모 그림은 마이너스입니다. 반도체에도 증감률이 마이너스 3.1%인 건데 이게 감소폭이 대단히 줄어든 결과라고 하고요.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선박입니다. 조선이죠. 선박이 무려 101.4%나 증감을 했습니다. 카타르 LNG 운반선 건조 계약이랑 사우디 가스플랜트 건설 계약 등의 성과고요. 그 외에도 자동차 19.8%로 16개월 연속 수출 증가. 그러니까 그냥 16개월 연속 플러스가 아니라 수출 금액의 증가 폭이 16개월 연속으로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현대 기아 덕분인 거죠. 석유 제품은 18% 증가, 디스플레이 15.5% 증가. 디스플레이는 OLED 수요 확대랑 스마트폰 패널 등이 주요했고요. 일반 기계는 10.4% 증가. 이것은 이제 신흥시장의 중장비 구매 수요가 확대가 됐다라고 합니다. 수출을 많이 한 거죠. 그냥 좋다는 게 아니라 증감률이 늘어난 것이고 바로 지난 10월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아가 좀 많이 떨어지길래 주워 담았고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잘 들고 있습니다. 기대는 하는데 생각보다 주가는 여전히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2차 전지는 증감률이 전월 대비도 그렇고 전년 대비도 그렇고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4.5%. 근데 이게 사실 주가랑은 별개로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수출표에 나오는 거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완제품으로 수출을 하는 것만 수출로 집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현지 공장에서 이제 완제품이 제조가 돼서 거기서 팔리는 그런 비중이 훨씬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 이제 현지 공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2차 전지의 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출입에서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가지고 뭐 주가가 떨어진다 뭐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뭐 앞으로도 점점 국내에서 다 만들어서 해외로 빼는 것보다 현지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지에서 팔리는 비중이 더 늘어나는 그림이라는 거죠. 2차 전지 업황의 문제랑은 별개로 어쨌든 수출 물량은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런 그림이 됩니다. 선박이 정말 효자 노릇을 단단히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가에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역별로도 한번 보시면은 중국은 마이너스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미국과 아세안, 일본, 인도향 수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23년 10월 수출입 동향이라는 이 리포트는 아주 유용하게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 리포트를 다운받는 법은 KDI 경제정보센터로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냥 경제정보센터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경제정보센터 상단에서 맨 왼쪽에 경제정책 정보를 클릭하시고 경제정책 자료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이제 동향 자료를 클릭하시면 동향 관련 자료들이 나오죠. 여기서 리스트를 쭉 보다 보면은 이제 수출입 동향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다른 자료들을 보고서 투자 아이디어를 참고할 수도 있겠죠. 수출입 현황 확정치라는 자료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출입 동향을 이제 확정된 정확하게 마무리된 수치인데 이제 늦게 나오기 때문에 수출입 동향을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은 회복세를 넘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듯 하고요. 진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서 24년 연초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 주가의 훈풍을 불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국과의 차가운 관계가 여전히 문제인데 여전히 대중국향 무역 수지는 적자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많은 산업들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이 불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뭐 공장도 빼고 뭐 매장도 빼고 이런 게 다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산업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전히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가장 심각하게 부각되는 산업은 바로 화장품이죠.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중국과 관계가 호전이 된다고 수출이 살아난다고 화장품도 살아날지는 알 수 없는 거고요. 어쨌든 중국향 전략이 엉망이 된 상황이고 이제 한때는 주가가 180만 원에 달하면서 황제주로 군림했었고 차성용 매직이라 불렸던 LG생활건강 주가를 보면은 34만 원대까지 완전히 주저앉아가지고 결국 차성용 대표이사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화장품주뿐만 아니라 대중국향에서 햇밥을 찾지 못한 산업 중에 엔터주와 게임주도 타격을 많이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 회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 미중 정상회담이 11월 15일에 지난주에 열렸기 때문에 바닥은 친 게 아닐까, 더 나빠질 가능성은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관계도 9월 말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한국과 중국은 뗄 수 없는 동반자라고 시진핑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방한을 한다면 한국을 동반자로 다시 재고를 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수출 품목들이 맹활약을 하고 있고 대중국 관계의 호전 기미가 보인다면 한국 증시는 더없이 풍요로워질 수가 있다. 어쩌면 고생이 끝난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럽지만 여기에다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에 이어서 하락으로 턴어라운드 해준다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4차 산업혁명의 주가 곡선이 비로소 그려지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했던 바로 그 그림이 이제 비로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 회로를 돌려봅니다. 그래서 더욱더 공매도 제도 개선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한국 증시의 상황이 비로소 꽃을 피우려고 하는 이 와중에 불법 공매도 세력이 느닷없이 개입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꽃밭을 더러운 발로 지려밟고 개인 투자자들의 희망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기회에 공매도 제도 완벽하게 개선해야만 되고 어설픈 공매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해서 꼼수를 경계해야만 한다. 불법 공매도만 제대로 몰아낸다면 많은 종목에 이제 물려있는 투자자들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또 궁극적으로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희망 회로를 좀 돌려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